좋아요, 구독. 시간이 벌써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종가 베팅할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이사님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? 로봇 섹터에서 가지고 왔어요. 그러니까 로봇 섹터를 가지고 온 거는 제가 조금 전에 짧게 따라가거나 네. 아니면은 조금 이제 길게 보신 분들 같은 미리 좀 들어가자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로봇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로봇주가 갈 만한 이슈들이 최근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뉴스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. 일단 올해부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본격적으로 어떤 상용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. 그 노르웨이의 원엑스 테크놀로지라는 그 로봇 스타트업 기업이 있어요. 네. 이 회사가 그 이브라는 로봇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로봇 관련주 얘기하게 되면서 그 아이 로봇이라는 그 윌 스미스가 나왔던 영화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나온 로봇과 모양이 상당히 흡사해요.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요. 마치 그런데 그걸 좀 뛰어넘는 2세대 로봇이 또 올 여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. 여기에는 그 오픈 AI의 챗GPT가 접목이 된 이 네오라는 로봇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제 자율수행 로봇에 더 한 발짝 더 다가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옵티머스를 또 2025년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 쪽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자회사라고 봐도 되겠죠. 레인보우 로틱스,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, 보핏. 날만 이슈가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테마주들이 해외에 있는 어떤 뭐 엔비디아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뭐 이런 방금 말씀드린 뭐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원엑스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또 로봇 테마가 날 것 같아요. 그리고 원엑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 자회사, 삼성네스트가 또 투자에 참여를 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또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해봤습니다. 네, 그러면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할까요? 두산 로보틱스를 좀 준비를 했어요. 최근에 가격 정도 상당히 좀 크게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기관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지만 두산 로보틱스도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둘 중에 뭘 고를까 솔직히 고민이 돼요. 이거는 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거는 똑같은 고민이라서 네. 행복한 고민을 좀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최근에 가격 조정폭이 좀 컸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로봇 이슈가 좀 나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더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뭐 두산 로보틱스 어떤 자체적인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내 쪽이란지 해외 쪽이란지 이런 관련 로봇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마지막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오늘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한 10만 원 부분까지 일단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일단 가격 분기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가격 분기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또 아마 앵커님이 또 10만 원 이상 또 어디까지 볼 거냐고 물어보실 건데 10만 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네. 한 15만 원 정도 일단 네. 또 높일 겁니다. 왜냐하면 저는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. 어쨌든 10만 원을 1차 가격 분기점으로 보고 여기가 돌파가 되게 되면 15만 원까지 올 거다 이렇게 보시고 손절가는 7만 7천 원 일단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두산 로보틱스 짚어주셨습니다. 목표 주가 1차적으로 10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 15만 원까지 열려 있다고 전해주셨고요. 손절 라인 7만 7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에는 본부장님 종가 베팅할 섹터 어디서 가지고 오셨나요? 오늘 이 섹터 말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비대면 진료 쪽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의사정원을 늘린다라고 하니까 또 의사들이 좀 들고 일어났죠.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정부가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강의 정책을 지금 펼쳤습니다. 그래 그러면 비대면 의료로 대체하고 피해에 대한 증언을 또 늘려서 방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관련주들이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이제 강하게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뒤처져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비대면 진료는 시작을 해야 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안 하던 걸 하게 되면 우리도 안 하던 거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안 하던 걸 새롭게 하려다 보니 그에 따른 노이즈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협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짧게 끝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라든지 이슈를 볼 때 오늘 정말 하루짜리 이슈일 것이냐 아니면 이 이슈가 계속 노이즈가 계속
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해당 뉴스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전자보다는 후자의 느낌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걸 가지고 오셨나요? 뭐 인성 정보를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인성 정보보다는 유비케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료 플랫폼 똑딱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아마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굉장히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가면 소아과 진료를 한번 보러 가려면 가서 접수하고 진료받는데 한 2시간 걸립니다. 아, 저 주말에 한번 갔다가 그죠. 3시간 기다렸습니다. 그러니까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는 3분 5분이면 끝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접수하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2시간, 3시간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조금 빠르게 예약을 미리 해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실적 성장세를 좀 계속 나타낼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 1,000만 명의 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은 유료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유료화가 또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. 네.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계열사로 크레템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크레템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는 이 설비를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어느 산업이든 요새는 로봇 자동화가 좀 필수인 것 같거든요. 이쪽에서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부진했지만 그래도 하반기 들어오면서 실적에 대한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겹쳐봤었을 때는 저는 유비케어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유비케어 그렇다면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갈까요? 네, 일단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종가에 다 사지 마시고요. 2번에 나눠 사자. 네, 오늘 종가와 내일 만약에 시초가 조금 밀린다면 다음 주죠. 다음 주 시초가 좀 밀리면 그 가격대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오늘 이제 시작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5,1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대로 이제 올라갈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어요. 저는 10,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테마적인 노이즈 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높게 잡아도 괜찮지 않겠는가. 그리고 이제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충분히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은 이 여기에 보유 지분을 약 45%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